냉이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채소라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봄이 오면 저희 어머니는 단순히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셔서 냉이 된장국, 비빔밥 등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데 사실 몸에 암덩이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그럼 냉이가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이가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냉이는 보통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데 최근 들어 냉이가 다이어트와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다이어트를 위해 냉이 샐러드를 드시거나 차로 우려서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냉이는 칼로리가 낮고 채소 중에서 단백질과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많으며 냉이 속 식이섬유는 장 속 유해균과 대장균을 억제하고 혈관 속 독소까지 제거합니다. 때문에 냉이를 생으로 먹어도 효과적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독소를 해소한다는 냉이를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을 먹는 셈인데요. 냉이는 주로 산이나 길가에서 채취하는데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냉이는 동물이나 벌레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식물 독소를 방출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냉이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흙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요즘 나오는 채소들은 안전하다며 대충 씻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냉이가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과 장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당연히 약해지는데 저희 아버지처럼 당뇨를 앓고 계셔서 특히나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성분은 칼륨인데요. 칼륨이 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해 오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칼륨은 원래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필수 영양소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원활히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신경과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로 인해 근육의 힘이 갑자기 빠져버려 손발저림이 생기고 급성 저혈압과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냉이에는 칼륨이 가득하고 뼈 건강 핵심 성분인 칼슘 또한 배추의 3배나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은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아버지처럼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냉이가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고혈압 약입니다. 반드시 고혈압 약이 아니더라도 아스피린이나 고지혈증 약 등을 처방받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약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냉이는 이 약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냉이 속 비타민 K가 혈관 속의 상처를 응고시키고 지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 약과 함께 드시면 안 좋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관 내벽에 쌓이고 혈관을 단단하게 만드는 체내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데요. 냉이 속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냉이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드시고 바로 냉이를 드시는 것은 약의 효과를 저해하지만 2~3시간 텀을 두고 드시는 것은 좋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고혈압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나 남편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냉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이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된장과 콩가루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냉이를 된장국에 같이 끓이거나 콩가루를 묻혀 냉이찜이나 냉이 콩가루국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냉이는 단백질이 채소 중에 가장 많은데 이때 콩을 발효해서 만든 된장과 콩가루를 함께 드신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무기력감을 종종 느끼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냉이에 콩가루를 묻히거나 된장국과 함께 드신다면 냉이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콩의 단백질이 보호막을 만들어주면서 영양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냉이의 영양소들이 손실되지 않고 몸에 완전히 흡수되니 면역력을 높여주고 단백질을 통해 근육과 세포에도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냉이를 드셨을 때 쌉싸름한 맛이 나는 뿌리의 콜린이라는 성분은 혈관과 간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된장과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간의 독소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니 냉이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간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는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간이 약해지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는 냉이와 된장을 반드시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냉이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콜린 성분으로 인해 뇌 건강에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콜린은 뇌세포의 30%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놀라운 건 콜린이 냉이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냉이와 계란을 함께 드신다면 항암 효과와 혈관 속 염증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나 뇌혈관 속 염증을 없애고 뇌세포에 혈액을 빠르게 공급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와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탁월해 치료제로 사용되고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요즘 들어 기억이 흐릿하고 자주 까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냉이와 계란을 함께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콜린은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치매는 물론이고 당뇨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저희 아버지처럼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냉이와 계란을 어떻게 같이 먹을까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냉이 된장국과 계란을 개별적으로 드셔도 좋고 냉이가 들어간 계란말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냉이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효과를 들어보신다면 안 드실 수 없는데요. 봄이 된 요즘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리거나 소화도 잘 안 되고 업무나 일상에도 의욕을 잃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이 현상을 바로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데요. 실제로 몸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동면 상태에서 봄으로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빨라지니 비타민 소모량이 겨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기의 활동량이 늘어나 평소보다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몸속 비타민도 빨리 소진되는 겁니다. 이때 냉이가 몸의 피로물질과 젖산을 싹 배출하고 냉이 입속에 가득한 비타민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이와 식초를 함께 드신다면 비타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식초가 냉이의 해독 작용을 도와 혈관과 노폐물, 염증까지 배출시켜주며 냉이의 프롤린 성분은 식초와 결합하면 머리에 열을 식혀줘 스트레스와 두통까지 싹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냉이를 식초와 함께 발효해 냉이 식초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새콤달콤한 냉이초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 특히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느끼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부모님이나 아내와 남편에게 한 번씩 요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